혹시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도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오늘 그 계획과 실행 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들, 올해는 진짜 운동해야지. 이제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이 해야겠다는 마음, 즉 의도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있는 이 커다란 간극. 심리학자들은 이걸 오랫동안 파고들었어요. 도대체 진짜로 뭐가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걸까요?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 첫 번째 시도가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합리적 행동 이론, 영어로는 TRA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했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얼마나 강한지 보면 된다는 거였죠. 자, 그럼 그 중요한 의도라는 건 도대체 뭘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이론은요, 아주 놀랍게도 딱 두 가지 핵심 요소만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동을 하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일까? 하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태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하길 바랄까? 하고 느끼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 이걸 주관적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때요? 되게 논리적이고 명쾌하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론에는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네, 이 초기 모델에는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바로 문제가 드러났죠. 생각해보세요. 의도는 정말 강해요. 나 진짜 담배 끊을 거야 라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낼 능력이나 주변의 도움 같은 자원, 아니면 난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이론은 마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바로 이 통제의 문제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이론은요,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행동들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론이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까지도 아주 널리 쓰이는 강력한 모델이 탄생하게 되죠. 1980년대 후반에 이 이론을 처음 만들었던 아이색 아이젠이 다시 등판합니다. 그리고 기존 이론에 빠져있던 그 결정적인 조각을 딱 하고 추가하면서 이론을 완성시키게 돼요. 자, 그럼 이 업그레이드된 계획된 행동 이론, 줄여서 TPB라고 하는데요. 이 이론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이론에 있던 두 가지는 그대로 가져와요. 첫 번째는 그 행동에 대한 나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 즉 태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는 주관적 규범도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세 번째 조각이 추가됩니다. 그게 바로 지각된 행동 통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그리고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이론의 판도를 바꾼 진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완성된 이론의 전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각된 통제, 이 세 가지 요소가 화살표로 모여서 행동 의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의도가 마침내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훨씬 설득력 있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각된 행동 통제는 의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원하고 주변에서 막 응원해줘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좀 무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예 시작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론이 그냥 그럴듯하게 그려놓은 그림에 불과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실제 세상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이 이론이 정말 강력해서요. 예를 들면 보건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왜 금연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 연구할 때도 쓰이고요.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왜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지 분석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문제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아까 들었던 금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금연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지, 태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금연을 지지해 주는지, 주관적 규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금단 증상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자신이 있는지, 지각된 통제. 이 세 가지를 알면 그 사람의 금연 성공 확률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론이 진짜 유용한 이유는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론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운명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주거나 주변의 지지를 얻도록 돕거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식으로 얼마든지 개입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렌즈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 다짐, 계획, 뭐든 좋습니다.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 해봤자 별거 있겠어? 하는 부정적인 태도인가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주변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의 부족일까요? 오늘 이야기 나는 이 이론을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